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교육 사회학 담론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과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자유주의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무렵 유럽 사회는 신대륙의 발견과 새로운 항로의 개척을 계기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때 사유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자유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등장했는데 이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티즘 등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체제의 구속과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칼뱅은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보고 직업적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적을 도덕적, 종교적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칼뱅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프로테스탄티즘은 근면, 검소, 성실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이윤 추구를 긍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전적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사람이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시장이 자유롭게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입니다. 각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인도되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촉진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공공사업 등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거나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케인즈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로서 세계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려 실업률을 낮추고 가계의 소비와 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불안과 실업을 극복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거대와 무능과 부패와 같은 정부 실패라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수정 자본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과로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며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공기업 민영화, 복지정책의 감축,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기 상승이나 침체 등 노동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말합니다. 뭐 개념은 참 이렇게 멋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 비참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지금보다 손쉽게 하자,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그 시장 실패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의 그 세 단계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주요 주장은 그 국가의 간섭이 없는 그 자유시장은 그 최대한의 경제적 부와 그 복지를 만들 수 있다. 자유는 그 간섭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기회의 평등과 그 실적에 따른 그 분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판 대상은 그 봉건 군주제의 중상주의입니다. 정부 형태는 그 야경국가 자유방임적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표 학자로는 그 아담 스미스, 그 제로미 벤담, 존 로크를 둘 수 있고요. 교육 담론은 개인의 경쟁력 강화, 경쟁에서의 승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수정 자유주의자의 주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시장은 그 스스로 치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자유는 간섭 배제를 넘어 자아 실현을 돕는 것이고 결과의 평등과 필요에 따른 분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판 대상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되겠고요. 정부 형태는 사회보장국가, 복지국가가 되겠습니다. 대표학자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즈를 들 수 있고요. 교육 담론으로는 사회복지의 차원, 공교육의 등장과 발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요 주장은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복귀, 신보수주의, 전통, 질서, 도덕성, 국가 간 강한 국가를 중시하는 것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므로 축소, 해체되어야 한다. 시장 질서만이 사회와 이기적인 개인들의 복리를 정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 대상은 수정 자유주의 복지국가입니다. 정부 형태는 작고 강한 정부가 되겠고요. 자, 대표 학자로는 프리드리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만, 로버트 로직이 있습니다. 교육 담론은 시장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 공교육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종합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의 종합적 가치입니다. 학교 및 개인의 개별적 필요를 강조하고 학업 성취 능력의 공통성을 강조합니다. 학업 성취 능력에 있어서 이질적 학생의 혼합된 학급 편성, 개방적 접근 등을 중시합니다. 학습 부진한 교육을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집단주의를 지향하고 학교 간 학생 간의 협동과 공동체적 사회 건설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질에 기초한 가치의 평가 그리고 모든 학생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 교육의 시장적 가치는 학교 및 학생의 개별적 성취를 강조하고 있고요. 학업 성취 능력의 차이성 또는 서열성을 강조합니다. 학업 성취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계열화, 선발, 탈락 등을 중시합니다. 학습 우수화 교육을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경쟁주의를 지향하고 그리고 학업 성취 능력에 기초한 그런 가치의 평가와 아동의 교육은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육 결과의 기초에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핵심 담론과 주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범주에는 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의 질과 수월성 제고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식은 그 교육의 시장화, 그 창의성 및 다기능 교육,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제정과 평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소비자 범주에는 교육 소비자의 선택 중시, 교육 소비자 중심 교육,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중시를 하고요. 주요 방식에는 그 바우처, 학교 선택제 등 도입, 다양한 학교 설립 유도, 국가에 의한 학교 배정 축소,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선택 확대, 국가 재정 지원의 축소, 역진적 세제개혁, 사교육비의 허용 또는 흡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자 범주에는 그 교육 공급자 간 경쟁 유도, 그 일선 교육기관의 그 자율성과 책무성 보장을 중시를 합니다. 주요 방식에는 국가 수준의 학력고사 시행, 평가 후 그 행재정적 차등 지원, 지방교육청의 권한 축소, 그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역진적 세제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과 그 세액과의 관계에서 그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그 변동 세율을 가진 세금의 종류로는 그 누진세와 역진세가 있습니다. 누진세는 과세 대상이 클수록 세율이 단기적으로 높아지는 조세로서 소득세, 상수세 등 직접세가 여기에 속하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역진세란 과세 대상이 클수록 세율이 더욱 낮아지는 조세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전시나 그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한해 가능하며 고소득층은 유리하나 저소득층은 불리합니다. 자, 역진적 세제개혁의 추진은 기업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직접 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전 국민이 고루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 세율을 높여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개혁은 사회적 형평에 반하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대처 정부는 그 1980년대 동안 최고 소득세율을 83%에서 40%로 내리는 동시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기본 소득세율도 33%에서 25%로 그 하향 조정하였지만 부가가치세를 8%에서 15%로 국민보험 기여금을 6.5%에서 9%로 증가시킴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감소 효과를 상쇄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제개혁의 이익은 대부분 부유층에게만 돌아갔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그 읽어볼 만한 그 책 몇 권을 제가 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장하준 교수의 그 2007년도에 그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종현 그 선생님께서 지은 그 케인즈와 하이에크 그 시장 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이라는 책도 뭐 읽어보실 것을 뭐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들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이 책의 그 3강 그리고 4강을 보시면 그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내용이 아주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와 그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 그 3강과 4강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절벽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 국내에서 좀 권위 있는 그 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그 조용태 교수입니다. 그 2010년도에 그 정해진 미래라는 그 이 책이 있는데 그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미래의 그 삶을 자 어떻게 그 꾸려 나가야 할지 그리고 혹시라도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갖다 이렇게 그 뭐 구성하시는 분들은 그 이 책을 한번 그 반드시 그 읽어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 동화주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그 진보주의자나 급진주의자들만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에 대해
보수주의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도 한 사회의 지배적인 언어, 문화, 가치관 등 다른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을 지닌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소수자들이 주류 사회의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을 빨리 학습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주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다문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의 다문화 교육의 관점은 결핍 모형 또는 동화주의로 불립니다. 자, 보수적 관점의 다문화 교육에서는 이민자 가정이나 사회 경제적 하위 계층의 자녀들은 주류 사회의 문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주류 사회의 문화에 동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수적 다문화주의들 역시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자, 이들은 주류 사회의 지식, 언어, 가치 등을 소수 집단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빠르게 주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수 집단의 권익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다문화 배경의 소수 집단이 주류 사회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평등과 계층이동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적 다문화주의자들은 다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주장하기보다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주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다문화를 활용하는 교육을 수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반학교 운동, 카먼스쿨 무브먼트는 보수적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민자들이 미국에 몰려오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앵글로 섹슨계, 백인 청교도들, 와스프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용광로로 일반 학교를 설립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830년대 일반학교 운동가들은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출신 학생들이 주류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일정 수준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보수적 다문화주의자들과는 차이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생들을 주류 문화에 적응시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닙니다. 자, 카먼스쿨 혹은 공립학교 아니면은 의무 교육이 그죠? 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국의 학교 교육의 역사를 갖다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용광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 학교하고 용광로하고 자, 무슨 관련 있지 하는 이런 의문이 아마 제기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포스코 꼭 들어가 가지고 저 철광 생산 공정을 갖다가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철을 만드는 과정은 그죠? 먼저 제선 공정입니다. 자, 쇳물을 그런 생산하는 그런 기초 공정입니다. 두 번째가 제강 공정입니다. 자, 쇳물에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서 자, 강철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세 번째가 연주 공정입니다. 자, 액체 상태의 철이 자, 고체가 되는 공정입니다. 자, 네 번째가 압연 공정입니다. 자, 철을 강판이나 이런 선재, 와이어를 갖다가 만드는 공정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죠? 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 미국 사회에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만다 이걸 하나로 이렇게 엮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사실 이렇게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종교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이 하나가 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학교를 딱 만들어 가서 만다 여기 이런 어떤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이런 다양한 애들을 갖다가 학교로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그래 집어넣어 가지고 만다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자, 영어를 가르치고 만다 프로테스탄트 그런 개신교를 가르치고 그죠? 그다음 미국의 그런 어떤 문화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다 얘들이 갖고 있는 만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불순물들, 그런 물들을 갖다 쫙 빼버린 거 이렇게 쫙 빼가지고 만다 그런 어떤 하나의 국민, 그런 순수한 그런 미국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다 이 학교가 만다 어떤 역할을 한다?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섹슨 그런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와스프라는 그런 미국 정통 이런 어떤 문화에 만다 동화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만다 이 모든 이런 다양한 이런 사람들 갖다가 하나로 이런 여건에서 사회를 시켜서 만다 미국을 갖다 이렇게 부강하게 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육적인 그런 목적 혹은 어떤 이 당시 산업혁명을 통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목적도 있었지만다 상당한 정도를 만다 어떤 그 순수한 미국인 혹은 이런 와스프 문화를 갖다가 동화시키기 위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정치적인 요인도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이런 종교를 가진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만다 이런 학교에 그죠 들어가게 해서 그죠 순수한 그런 미국인의 정신인 그런 와스프 문화에 철저하게 동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와스프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와스프라는 것은 만다 W의 그 화이트 쉽게 말하면 인종적으로 백인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S라는 것은 앵글로 섹슨 쉽게 말하면 민족으로서는 그런 앵글로 섹슨족이라는 것이고 P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통 미국인은 이런 백인이면서 그런 앵글로 섹슨 그런 민족이면서 그런 프로테스탄트를 갖다가 가진 이런 사람들을 미국 정통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 사회에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 와스프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개념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만다 비록 민족이나 인종은 틀리지만다 이런 와스프 문화 그죠? 와스프 문화에 철저하게 이렇게 동화시키는 것이 자 이렇게 중요한 어떤 학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죠?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갖다 강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미국의 문화를 갖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그 종교적으로 이 그 캐톨릭이 이렇게 그 미국 사회에도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캐톨릭 같은 경우는 자, 학교에 가니까 이 개신교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 캐톨릭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나 당신이 만든 그 학교에 나 못 다니겠다 해서 이 만드는 학교가 바로 이게 바로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립학교의 전통은 그죠? 이 개신교에 반발한 이 캐톨릭이 만다 이 사립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의 사립학교에 그죠? 전체 사립학교에 그죠? 이렇게 따지면은 한 공립학교와 먼저 대비하면은 한 공립학교가 90이면은 한 사립학교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0 정도 되는 그 비중 중에서 또 한 90%는 이 가톨릭 계통의 그런 어떤 그 사립학교고 한 10%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상류 계층들이 다니는 그런 엘리트 교육을 하는 그런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립학교는 그죠? 이 전통이 그런 엘리트 교육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죠? 어떤 그런 어떤 개신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가톨릭의 반발에서 이런 사립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렇게 아까 전에 그죠? 우리가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갖다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아이디어가 만다 미국의 집회나 동전에 그대로 적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1센트짜리 동전을 보시면은 그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 이 플로러버스 우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가 그죠? 이게 out of 플루리버스는 many, 자, 운음은 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것에서부터 하나, 쉽게 말하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런 것을 뭐한다? 하나로 이렇게 순수한 어떤 하나의 미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지폐를 보시더라도, 그죠? 미국 지폐 뒷면에, 그죠? 그 독수리가, 그죠? 이렇게 리본을 물고 있죠, 그죠? 그 리본 안에, 이 플루리버스, 그 우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순수한 미국인,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떤 미국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런 이념과 정신들이 이 미국의 지폐나 이 동전에도 이렇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진보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 다원주의입니다. 그 다문화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은 그 다원주의적 관점을 취합니다. 그 달리 말하면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관점은 그 진보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입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진보적 관점, 즉 다원주의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 그 주류 집단이나 소수 집단 모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면서 문자 그대로 다문화가 공존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자, 진보적 다문화주의자들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상적인 상태를 그 샐러드볼이나 오케스트라에 비유합니다. 한 가지 야채로 된 샐러드보다는 여러 야채가 섞인 샐러드가 더 먹음직스럽고 한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것보다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더욱 매력적인 음악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그 샐러드볼에 담긴 샐러드는 여러 종류의 야채가 섞여 있지만 각 야채가 고유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샐러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인종이나 민족이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각 악기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봉에 맞추어 화음을 이루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협연이 됩니다. 진보적 다문화주의자들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을 주류 문화에 적응시키기보다는 다문화 학생들의 문화의 가치를 주류 문화의 가치처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진보적 관점에서의 그 다문화 교육은 그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그 어느 한 문화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기보다는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다양한 문화를 공평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진보적 다문화주의자들은 각 집단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서로 얽힌 모자이크로서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수문화 또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보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급진적 다문화주의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습니다. 첫째, 진보적 다문화주의자들은 다문화 교육이 다양성 그 자체를 위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낭만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둘째, 다문화 학생 또는 소수 집단이 지닌 차이가 현 사회의 권력 체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초래하는 현 사회의 권력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급진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 그 비판적 다문화주의입니다. 급진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그 다문화주의와 비판 이론을 접목시킨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으로 특정 문화를 주류 문화로 그리고 다른 문화를 주변 문화로 정치시키는 힘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밝혀내는 것을 중시합니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모든 차이를 맹목적으로 존중할 뿐 소수 집단에게 의미 있는 차이와 중요하지 않는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이 경험하는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소수 집단이 속한 사회의 역사, 문화, 권력,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학생들에게 단순히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수 집단이 경험하는 차이, 즉 차별은 현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권력 체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이 겪는 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사회의 권력 체제를 변혁하려는 정치적 투쟁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급진적 다문화주의자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집단들, 특히 유색인종, 빈곤층, 여성, 장애자 등과 같은 소수 집단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비판적 미래 시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급진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주류 집단과 소수 집단의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쟁을 위한 행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급진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인종, 계층, 성별, 장애에 근거한 억압과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소수 집단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며 소수 집단에게 평등하고 정의롭고 온정적인 사회를 재건하고자 노력합니다. 급진적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소수 집단을 위한 변혁 활동에 참여, 개입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구별됩니다. 우리나라 학교 통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왼쪽에 그 표를 보시면은 2019년도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 274만 명 정도고, 그리고 중학교가 129만 명, 고등학교가 141만 명에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1980년도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565만 명에서 274만 명으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학생들에 해당되는 어떤 18, 19, 20세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한 54만에서 한 62만 한 5천 정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한 28만 6천 명 정도고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하고 대입해 보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 어떤 인구가 현재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한번 보죠. 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33,740명으로서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의 한 1.1%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9년 데이터를 보니까 103,881명, 전체 비율이 3.8%입니다. 점진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그 다문화 교육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그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신 분을 한 명을 꼽자면은 바로 제임스 앨버트 뱅크스 교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7년도에 An Instr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이라는 책을 발표했고요. 현재 2018년도 6판까지 현재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앨버트 뱅크스 교수님이 그죠? 이 체리 앤 맥기 뱅크스라는 이 또 교수님과 같이 결혼을 해서 두 분이서 이렇게 또그 다문화 교육을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지은 책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이렇게 그 인기 있는 책은 그 2020년도에 그 시판이 찍힌 그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이 책 말고도 두 분이서 그 다문화 교육과 실천에 관련해서 많은 책과 연구들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제임스 앨버트 뱅크스 교수와 체리 앤 맥기 뱅크스 교수의 이 연구들을 그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뱅크스의 그 다문화 교육과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 모형입니다.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뭐 축제나 기념일 등 뭐 특정일을 정한다든지 혹은 그 특정 주간을 다문화 교육기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벤트성 행사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내용을 학교에서 교육하기 가장 쉬운 방법에 해당되고요. 그렇지만은 그 다문화에 대한 그런 피상적인 이해만 가능하다는 그런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 모형은 기본 교육 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일부 교육 과정의 요소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 관련 내용, 뭐 다문화 개념, 뭐 주제,
활동, 그런 관점 등을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일부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수 집단의 다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와 주류 문화와 소수 집단의 문화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까지는 교육하지 못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변혁 모형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그런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상당수 교과 혹은 모든 교과의 다문화적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수 집단 관련 그런 역사나 문화를 학교 교육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시켜 다룬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종, 민족, 계층, 그런 성별 간 다양성 차이와 주류 사회의 그런 권력 간의 그런 관계 파괴는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위한 그런 다양성 추구에 머물게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행동 모형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사회 변혁을 위한 참여 활동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 해결을 위한 그런 실천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참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참 어떤 좋은 어떤 그런 활동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쉽지 않다는 그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혼합 모형은 학교 환경에 적합하게 다양한 다문화 교육 과정 모형을 적절하게 절충해서 활용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신자유주의 교육과 그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네, 수고하셨습니다.